추석을 앞두고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고 있고 시장에서도 다양한 행사로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정겨운 흥정과 넉넉한 인심이 오가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2022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가 오는 30일부터 영주시 풍기인삼 문화팝업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시관 구성과 각종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추석을 앞두고 한반도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5일과 6일 사이 제주도 동쪽을 거쳐 대한해협 부근을 지나는 경로가 가장 유력합니다. 대구 경북 6개 지역의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기간이 10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전통시장 장보기가 열렸고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 등 각종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예년만은 못하지만 명절 분위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동의 한 전통시장, 흥겨운 노랫소리가 시장 안을 가득 메웁니다. 모처럼만의 활기찬 분위기에 손님들도 상인들도 즐겁습니다. 고객분들이 지금 많이 오시고 또 노래자랑도 이제 있어서 지금 잘 노래도 부르고 그래가 손님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영상시장 주석맞이 감사 대축제를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합니다. 내용은 1일부터 3일까지 노래자랑 경연이 있고 6일부터 8일까지는 경품 행사가 있습니다. 즉석 경품권인데 빵은 없다. 빵은 장바구니 10,00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장보기가 겁날 정도로 물가는 올랐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입니다. 정겨운 흥정과 넉넉한 인심이 오갑니다. 싸고 야채 더 싱싱하고 뭐든지 금방금방 나오고 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마트보다는. 그래갖고 애들은 마트 좋아해도 우리는 재래시장 제일 좋아해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각 기관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각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오는 9월 8일까지 도내 211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장보기 행사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저희 헬로TV 뉴스에서는 갈수록 고령화가 심각해져가고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지역 농촌을 지키고 있는 청년 농부들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문경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수확한 농작물로 사과 꽃뻥을 만든 청년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청년 농부를 홍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계에서 쉴 새 없이 뻥과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문이 쏟아지면서 기계도 사람도 쉴 틈이 없습니다. 특히 이 뻥과자는 사과를 활용해 사과 꽃향을 입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과 꽃뻥을 개발한 이는 문경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31살 김학노 씨.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농업을 전공한 김 씨는 졸업 후 문경에서 아버지를 따라 사과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사과의 수확과 판매에 집중했지만 보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본인이 재배하는 사과를 활용해 사과 꽃뻥 과자를 개발하고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특히 바삭한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포장과 배송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210도에서 한 230도까지 이제 해서 나오는데 이제 처음 바로 포장하려면 좀 뜨겁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뜨거움을 살짝 참으면서 이제 빨리빨리 포장해서 보내드리니까 택배를 받으신 분들도 바삭하게.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 상품을 선보이지 못한 겁니다. 결국 온라인으로 눈을 돌렸고 지난 3년간 판매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SNS를 통해 제품 홍보도 활발히 했습니다. 그 결과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의 2배가 됐습니다.
이제 청년 농부 김학노 씨의 꿈은 지역 농가와의 상생입니다. 농민들의 노력에 비해 농산물의 값이 낮게 책정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문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저도 이익하고 이제 농민들도 상생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청년 농부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엑스포장이 조성된 풍기 인삼문화 팝업공원 일대는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주시가 개최하는 최초의 국제 행사인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엑스포가 열리게 될 현장입니다. 대형 전시관들이 들어서며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4일간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고려 인삼의 시베지인 영주를 비롯해 금산과 강화 등 전국의 인삼 주산지 16개 시군이 함께하는 상생축제로 꾸며집니다. 고려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주제관을 비롯해 전시 및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생활과학관 등 5개의 전시관에서 주요 행사가 펼쳐지고 주 무대와 야외 행사장에서는 연극 공연과 음악회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비대면 행사의 비중도 높였습니다. 주 행사장의 모습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구현한 메타버스 행사를 통해 행사장을 직접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엑스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월 1일 기준 엑스포 행사장의 공정률은 약 70%로 영주시는 내부 시설 설치 등 마무리 작업의 속도를 내 오는 20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엑스포 기간 관람객 유치 목표는 외국인 관람객 5만 명을 비롯해 총 100만 명. 여기에 2,4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생기고 2,700여 명의 일자리가 마련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입장권 사전 구매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과 단체에서 약 6만 8천 장을 구매했고 법인 등 기관에서도 8만 6천 장을 약정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서 현재 영주시에서는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인삼 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의 우수 관광 자원인 선비세상, 손수원, 부석사, 무량수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를 앞두고 고려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 가을 태풍이 추석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의 이름은 바로 흰남노인데요. 이를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지나는 이 흰남노는 위력이 태풍 강도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초강력으로 분류됩니다. 1일 오전 3시 기준 최대 풍속은 초속 55m, 시속 198km가 넘는 강력한 태풍인데요. 강풍의 반경도 280km에 달하는데 이 태풍 흰남노는 현재 매시간 13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의 세력이 커진 이유, 바로 북서태평양의 높은 수온 때문입니다. 태풍이 바다에서 열과 수증기를 흡수하며 그 위력을 키우고 있는 건데요. 이대로 태풍이 위력을 유지하고 북상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면 역대 가장 강한 태풍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2003년 한반도를 휩쓸고 간 태풍 매미와 맞먹는 강도일 수 있다는 얘긴데요. 우리나라 기상청과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일본의 기상청 모두 이 흰남노가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방향을 돌려 북상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아직까지 태풍 흰남노의 예상 진로는 유동적입니다. 중국 동해안부터 한반도, 일본까지 그 범위가 넓은데요. 다만 기상청 예보 등을 종합하면 오는 5일과 6일 사이 이 제주도 동쪽 해상을 거쳐 대한해협 부근을 지나는 경로가 가장 유력합니다. 문제는 지난달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 현장에 다시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다는 겁니다. 피해 지역의 철저한 대비와 함께 수확물 관리, 배수구 상태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태풍 위치는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후에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더욱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대구 동구와 중구, 남구 달서구와 경북 경주시, 포항시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간이 10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등 4개 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충족하면 선정됩니다. 대구의 4개 구는 8월 5일부터, 경주와 포항은 3월 16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구시가 1일 의성과 군위에서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방부와 경북도, 의성군과 군위군도 참여해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의 내용과 추진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공항 소음 완충구역 편입 기준이나 소음 영향도에 따른 보상 대책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는가 하면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와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공항에 대한 규모 이런 것들을 좀 소상히 밝힐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기회를 찾아볼 거고요. 예천군과 경북도청 신도시 연결도로 교차로에 감응신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감응신호 시스템은 교통신호기가 보행자나 이용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필요한 신호만 부여함으로써 신호 대기 시간을 줄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감응신호가 적용되는 구간은 종산, 월포, 서당마, 오천교차로 등 모두 4곳입니다. 의성군이 과실 장기 저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과실의 신선도 등 품질을 장기간 최적의 상태로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또 의성 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도 향상될 것으로 의성군은 기대했습니다. 군은 올해 저온 저장고를 보유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장목반 등을 대상으로 2억 7,400만 원을 들여 과실 장기 저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입니다. 한중일 전통 등불 축제가 풍요로움을 전하는 동아시아의 등불, 빛의 화원을 주제로 경주에서 열립니다. 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경주엑스포 대공원에서 열리는 등불 축제는 빛의 화원, 평화의 종소리, 이야기의 화원, 만남의 화원 등 다양한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또 세 나라의 전통 등을 전시하고 등불 야행이나 전통 의상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의성군이 추석 연휴 기간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물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은 시설물 전문업체를 통해 안개정수장을 비롯해 배수지 12곳, 가압장 95곳의 수질과 위생관리, 기계 및 전기 설비 등 시설물 전반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추석 경기가 작년보다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대구 기업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350곳을 대상으로 추석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57.7%가 체감 경기가 악화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악화응답 비율 56.2%보다 늘어난 것으로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체감 경기 악화 원인으로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부진 등이 꼽혔습니다. 대구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선관위는 정치인 등이 추석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과 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관할 지역 선관위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